방송은 제가 이 문재인을 좀 사실 요즘에는 제가 한 문재인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블릿으로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간만에 제가 문재인 좀 언론 발언하는 거 보면은 이 작자가 이게 이제 드디어 칼부림한 거에 대한 이 공포감에 좀 시달리고 있구나. 이게 딱 드러나요. 요즘 발언하는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하고 이 홍수 4대강 문제 이거 등등 발언한 거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쫓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건국 이래 가장 저질스럽고 악랄하게 정치 보복을 한 첫 인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저질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정치 보복은 거의 안 했죠. 왜냐면은 이 다른 남미나 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정치 보복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다음에 4.19와 5.16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어떻게 보면 교체를 했죠. 그것도 일반 교체가 아니라 혁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정치 보복이 안 일어나고 주로 이제 4.19 책임자와 이 이승만 정권 내내 이 부정축제 부패 문제에 있었던 기업인들 등등 그리고 저 조폭 저 이정재라든지 저 이마수라든지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4.19 발표를 했던 이 내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그 법무장관이 누구냐면 저 홍석현이 아버지 홍진기. 그러니까 이건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5.16 혁명의 이 딱 선을 첩보이기 위해서 그거와 걸맞지 않았던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그냥 처벌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과의 무슨 뭐 친소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깍듯하게 예우를 지켜왔습니다. 너 지난 정권이니까 너 죽어봐. 이게 아니라 평소부터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지켜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독자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사를 준비했는데 화면 좀 돌려주세요. 자, 이 친문 종북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의 5.16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망명간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막았다는 날조 조작 역사론을 퍼뜨리고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이 보수 근무어들도 이거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걸 지금 증언을 한 게 이제 김종필 회고록인데, 자, 60년 4월 19 혁명으로 그리고 한 2달 뒤에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하는데 그 뒤 61년 5.16이 터지고 61년 5.16 이후에 거의 1년 반 이상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판정리합니다. 이 깡패를 숙청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판정리해 나가면서 요때 62년 11월 그러니까 5.16 이후에 1년 한 6개월 뒤 정도는 이제 대충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3년 이제 3월인가 2월인가 3월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국가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민간에 돌아가서 다시 민간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음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게 이제 윤보선 대통령과 보는 선거 아닙니까? 그 직전이에요. 즉 다음에 민간 대선 하기 직전에 당시 중정부장이던 김종필을 하와이로 보냅니다. 하와이로 보내서 김종필의 시각은 이 프란체스코 여사가 이제 혼자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이 투병 생활을 도와주는데 이 옷이 이제 김종필이 봤을 때 이 옷이 $10짜리 옷 입고 있다. 지금 대통령 이 영부인이.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양팔이 기부스한 채로 이렇게 끈에 천장에 매달려 있다. 영화로 보면은 이렇게 이 병원에서 이렇게 양팔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게 익숙할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전날 이승만 대통령이 나 서울 갈 거야 서울 갈 거야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팔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종필 씨가 박정희 당시 최고의 의장이죠. 예, 국가혁명이 최고의 의장이 2만 달러를 챙겨줬다. 그럼 이 당시 2만 달러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2, 3천만 원인데 그럼 이 당시 2만 달러면 이 60년대 거의 뭐 억 단위 넘어갈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거 10배를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제 2만 달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여사가 이제 막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비 나올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말년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출장 간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한국에 다시 환국시키는 문제를 갖고 하는데 이 미국 요하 원장이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다. 이거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이거를 접고 내가 이 박사를 반드시 환국시키겠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게 무슨 취지냐면요. 나중에 김종필이 그냥 미담 나누려고 한 게 아니고 대선을 치르려고 이미 머릿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내년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을 환국시키는 게 자기 대선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이때쯤은 이미 정치인이 다 된 분인데 지금까지 이 친문 정북 세력과 이 보수 근무업대들이 얘기하듯이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환국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모실 수가 없죠. 선거 앞두고. 근데 오히려 정반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선거 앞두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면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4.19가 터지는데 4.19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 이 대선은 단독 후보로 출마했거든요. 조병옥 씨가 이거 선거 뛰다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단독 후보로 나가는데 부정선거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실제 이 4.19 나왔을 때 이제 보고 받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라 그래서 아니 나 혼자 선거 뛰었는데 왜 부정선거냐. 그 부정선거 어디서 터졌어요? 그거 부통령 선거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이기붕하고 장면. 그게 지금 지금 가지고 이제 돈 받아먹는 그 슈퍼채터리 부정선거 단위 떠드는 거와 다르게 그 당시 부정선거는 표를 막 그냥 어디 그 지하 창고에서 막 표를 막 쓸어 담는 게 막 현장에서 잡히고 원래는 총 투표가 뭐 한 예를 들면 뭐 10,000표여야 되는데 12,000표가 나오고 대구 같은 그 당시 야성의 도시에서 장면이 이기붕에게 막 90대 10으로 깨지고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명백한 부정선거로 그는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기붕 세력이 했던 거기 때문에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이 4.19 세력도 이승만까지 처벌하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퇴임해서 하와이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한 뒤에도 만약에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다시 타도자 그랬으면은 뭐 다시 뭐 또 처벌하니 뭐니 예를 들면 4.19 이후에도 이른바 그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처벌을 했는데 그게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처벌했습니다. 그거. 원래 소급 적용이 이중 처벌 안 돼야 되는데 한 번 지나면은 그거를 깨고 한 번 처벌받는 자를 또 처벌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빠져있단 말이죠. 즉 국민들이 이거는 노 대통령이 나이 드신 대통령이 밑에 사람의 잘못을 잘 못 챙긴 거지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한 거 아니구나 다 알았기 때문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환국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오셔가지고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이제 조용히 인생 마무리하는데 그걸 너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랬던 자들은 그 당시에 친문 좌익 종북 세력들 소수밖에 없고 국민들 전체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못 들어왔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62년도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결국은 그 3년도 투병 생활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유해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조사를 썼는데 조사가 두 개. 이걸 이제 박정희가 이승만 국부에게 바친 조사.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제 이 문장가가 대피를 해줬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다 봤으니까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했던 발언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가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산무요인 다 데려나갔습니다. 국회의장부터 대법원장, 국무총리 다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본인이 영전을 합니다. 65년도에요 이게. 그럼 마찬가지인데 국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유해를 우리가 받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가지, 친문 좌익이 선동하는 대로 국민들이 열렬히 반대했으면은 그 당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았다는 게 거짓말이고요. 이건 직접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자, 이런 살인화된 노고를 이끌고 광복된 조국 땅에 좌우 이념 갈등과 미국 소련 사이의 알력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맡고 있는 제가 부족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조국에서 임종토록 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국민들도 그걸 다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만든 이제 국립묘지에 가장 좋은 길지를 골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국립묘지 가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죽이기를 문재인 세력이 정말 몇십 년 동안 해서 거의 박살내놨지만은 아직까지도